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퇴직세상입니다. 오늘 주제는 취미생활입니다. 취미생활 하는데 우리가 돈을 생각을 안 할 수 없죠. 왜냐하면 퇴직하고 나면 모든 것이 경제적인 상황과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크게 나누면 돈 안 드는 취미, 돈 조금 드는 취미, 돈 많이 드는 취미, 굳이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취미를 하더라도 돈이 전혀 안 들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돈이 최소한도로 적게 드는 취미와 또 돈이 아주 많이 드는 취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돈 많이 드는 취미는 안 좋으냐 나쁘냐? 그건 전혀 아닙니다. 나의 경제적인 여건과 능력과 어떤 그 성취감에 따라서 뭐 돈이 아무리 많이 들더라도 내가 경제적인 여건이 되고 능력이 된다면 즐길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내가 여건이 좀 안 되고 어렵다면 굳이 돈을 많이 들이지 않더라도 돈 안 들이고도 즐길 수 있는 취미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을 안 들이거나 최소한 적게 들이고 할 수 있는 그런 취미에는 무엇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은 꼭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냥 요새는 어떤 문화센터, 정보교류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또 교육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가면 내가 읽고 싶은 책뿐만 아니라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교양 강좌도 있고 또 토론할 수 있는 장소도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제 책을 갖고 어떤 만들기를 한다든가 이제 여러 가지 그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정보교류도 하고 또 책도 읽고 여러 가지 이제 지식도 쌓고 지혜와 경험도 하고 또 이제 더 좋은 점은 뭐냐면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제 많이 와서 어떤 열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태해지는 걸 방지하고 가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집중해서 무엇인가 한다고 하는 것을 이제 내가 그 분위기를 보면서 나도 거기에 빠져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책 읽기가 있는데요. 책 읽기는 도서관을 가도 좋고 또 도서관에 가지 않아도 내가 평상시에 읽고 싶은 책들, 미처 읽지 못한 책들을 보면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름철 같은 때는 시원한 에어컨에서 수박 한 점 딱 들면서 독서 삼매경에 빠진다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책을 구입해야 되면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는데요. 우리가 이제 중고 서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어떤 이제 중고 서점이 있어서 그런 곳을 이용해서 잘만 하면 그곳에서 이제 조선시대에 어떤 무슨 고문서 같은 걸 하나라도 발견하면 정말 로또를 발견하는 거거든요. 운이 좋으면 그런 일도 없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런 것이 가끔 신문 기사에도 나오고요. 그런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알라딘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전국 각 지역에 이제 중고 그 서점 체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은 굉장히 이제 매장이 넓고 다양한 책들이 정말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서 어떤 독서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책을 많이 구입해서 내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드는 것이 복지관 이용인데요. 복지관은 종합문화센터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여러 가지 운동도 할 수 있고 또 이제 교양 강좌도 듣고 어떤 이제 자격증도 취득하고 어떤 배움의 과정도 내가 할 수 있고 또 어떤 교류도 할 수 있고 동호회 활동 같은 것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복지관에서는 그 다양한 지역 그 사회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무료로 이제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홈트가 있는데요. 요즘은 홈트가 대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방송을 보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이제 홈트를 통해서 내가 건강도 다지고 운동도 하고 취미 생활도 즐기고 이러는 홈트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맨몸 운동이 있습니다. 돈 하나 안 드는 거죠. 그냥 어디 뭐 집에서든 밖에서든 어디서든 직장에서든 그냥 뭐 맨몸 운동으로 할 수 있는 요소가 혼자 그것이 좀 어렵다고 한다면은 유튜브 같은 걸 보면은 그런 정보가 많이 돼 있습니다. 잘 돼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면 좋겠고요. 동네마다 운동기구가 잘 설치가 돼 있거든요. 이것이 다 국민 세금으로다가 설치가 된 거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어떻게 보면 내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잘 이제 활용을 하는 방법은 돈 하나 안 들이고 내가 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조깅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달리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나 또 아니면 이제 외국 그런 이렇게 보면은 산책로 같은 데서 조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도 좋고 산책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트레킹 같은 것도 좋고 트레킹도 뭐 어디 전문적으로 외국에 뭐 어디 저기 멀리 칠레라든가 뭐 아니면 이제 이태리라든가 남미 같은 데 가서 뭐 전문적으로 하려면은 막 그 비용이라든가 비행기값만 해도 많이 들겠지만은 간단하게 하는데 돈이 뭐 그렇게 들겠습니까? 이렇게 트레킹 코스 같은 거를 잘 지자체마다 요새는 경쟁적으로 많이 마련해 놨잖아요. 그런 것을 잘 활용하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걷기 운동이 있습니다. 예, 걷는데 누가 돈 받나요? 돈 안 받잖아요. 뭐 어디 특별한 데 가면 이 입장료나 있을까? 그래서 걷는 것이 사람한테 이제 굉장히 좋은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마라톤이 있는데요. 요새 마라톤 동호회도 있고 또 마라톤 이제 한번 참석해서 어디 코스를 완주를 하면 이제 완주 메달을 주잖아요. 그래서 마라톤도 굉장히 좋은 거고요. 심장이 뭐 약하거나 이제 뭐 어떤 그런 분들은 좀 삼가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가벼운 마라톤 같은 건 괜찮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음악 감상하는데 이제 뭐 다운로드 받아서 유료도 있고 또 무료로도 들을 수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이제 콘서트 같은 걸 가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것은 뭐 1년에 한두 번 가끔 이제 이렇게 뭐 가실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일반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타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자전거 한 대만 있으면 어디든지 가고 그 코스도 잘 마련되어 있고 그래서 자전거 운동이 굉장히 좋다고 그러죠. 자전거 한 대가 그 오토바이나 어떤 자동차 한 대값 가 맞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왜 그런 정도로 자전거를 돈 들여서 하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이제 동네 자전거 가게 가면 요새 좋은 자전거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하라는 거고요. 수영은 수경과 수영모와 수영복만 있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영을 배우려면 이제 그런 비용을 좀 내야 되는 거고 교습비를 내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자유수영을 해서 입장료만 내고 배울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수영이 굉장히 몸의 내장기관도 좋고 피부에도 좋고 이제 전신 운동이 돼서 수영이 이게 폐활량 같은 거 증진에도 좋고 그래서 아주 좋은 운동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등산 이제 관절이 안 좋은 분들은 동네 가벼운 이제 산을 오르고 일반적으로는 좀 여러 가지 명산 같은 데를 뭐 이제 갈 수가 있죠. 좀 더 발전시키고 싶은 분들은 산악회 가입해서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이 등산도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갈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등산화 하나에 뭐 100만 원짜리 사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냥 스틱에다가 배낭 하나에다가 이렇게 가벼운 등산복 가면 이렇게 동네 어떤 마트라든가 이제 세일 하는 데 가면은 뭐 그냥 가벼운 차림으로 괜찮은 거를 구입을 해도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 않거든요. 그러면 계속 하루마다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 사면 계속 입으니까 그것도 돈 들지 않고 즐길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새 많이 뭐 하는 것이 젊은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이 든 사람도 유튜브 굉장히 좋아하는데 유튜브 방송 보면 정보의 장입니다. 여러 가지가 즐길 수 있는, 엔조이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유튜브를 활용하고 또 화초 가꾸기, 화초 한번 사놓으면 거기에 물만 주고 잘 관리하면 되는 겁니다. 헬스 클럽 다닐 수도 있고 본인이 할 수도 있고요. 여행은 이제 가벼운 여행을 말하는 겁니다. 전문적인 여행을 하려면 그것도 돈이 많이 들겠죠. 뭐 차박해서 어떤 뭐 캠핑카 사가지고 하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돈을 안 들이고 이제 하는 방법을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취미라는 거는 이제 이것이 발전돼서 어떤 뭐 직업으로 가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진로 결정하는 방향에 있어서는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많이 이제 그 자기의 어떤 직업 방향, 진로 방향을 설정하는데 예를 들어 낚시 좋아한다고 낚시가게 차리라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낚시 좋아하다가 낚시가게 차려서 뭐 거기에 방송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선은
이제 그런 돈 안 드는 가벼운 취미라는데요. 제가 아는 분께서 이제 처음에 낚시를 하셨습니다. 근데 민물 낚시하다 시시해서 바다 낚시 하다가 이제 그러니까 보트가 독자적으로 하나가 필요해서 보트를 샀죠. 그러니까 이제 모터를 사야죠. 모터에다가 이제 각종 뭐 낚싯대도 뭐 전문용어로 말하는데 제가 낚시는 잘 몰라서요. 근데 막 굉장히 많습니다. 찌하며 뭐 여러 가지 막 무슨 낚시 해서 그러면 그런 장비하면 그런 게 방 하나 가득이고 완전히 그 장비를 옮기고 날로 하는데 시간 다 가고 뭐 여러 사람 들고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비용 엄청나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고 싶은 분, 또 그런 능력이 되는 분은 하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돈을 안 들이고도 여러 가지 자기가 이제 주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활용해서, 그 은퇴 전에 또 은퇴 후에라도 방구석에 가만히 있어서 이제 뭐 잔소리 듣고 눈치 보이고 막 우울증 몰려오고 굉장히 뭐 이렇게 그런 처져 있는 그런 생활보다는 활달하게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활발하게 하는 것이 인생을 더 즐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알림 설정 그리고 구독은 양재래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늘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